한 교도수가 이 여자에게 다가와서 그녀가 외부에서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하고, 하지만 감옥 안에서는 그녀가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 여자는 복종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녀는 복종을 거부합니다. 이에 대응하여 다른 수감자들이 교도관과 동조하여 그 여자를 공격합니다. 처음에는 그녀는 그들에게 반응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때 폭력적인 죄수가 그녀의 배를 때리고 그들이 그녀가 임신 중이라는 소문을 듣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녀의 아기가 얼마나 강한지 보고 싶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녀를 크게 화나게 합니다. 그것은 그녀가 모든 힘을 다해 그녀의 힘을 발휘하도록 유도합니다. 그녀는 근처의 금속 테이블을 사용하여 곤란한 사람에게 반격하며 그를 금속 그릴바에 꽂아 넣습니다. 한편에는 경비원들이 싸움을 막기 위해 개입합니다. 그들은 그 소녀를 데리고 가서 그녀를 고립된 벙커에 혼자 가두었습니다. 가난한 소녀가 울기 시작합니다. 코에서 피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로나입니다. 로나는 며칠 전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그녀는 돌연변이를 구하려다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에서 탈주한 클라리스라는 이름의 도망자. 로나 본인은 자기 의지대로 금속을 사용할 수 있는 뮤턴트이다. 그녀는 총알을 막을 수 있고 차를 움직일 수 있으며 어떤 종류의 금속도 무기로 사용할 수 있다. 클라리스를 구출하던 도중 경찰을 피해 도주하는 동안 로나의 남자친구 마르코스가 경찰 2명에게 총을 맞았습니다. 그녀는 이에 격분하여 마르코스를 총으로 쏜 경찰관에게 복수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녀에게 복수하도록 유도하여 책임이 있는 경찰관을 찾게 합니다. 그녀의 남자친구가 다쳤고 다른 팀원들은 도망쳤습니다. 로나는 복수를 위해 남아있었고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얼음탄을 사용하여 그녀를 감옥셀로 이송시킬 때 체포했습니다. 그녀는 금속문에 힘을 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목에 착용한 목걸이에서 반작용을 받았습니다. 이 킥백으로 그녀는 금속 화장실에 다시 밀려 들어갔고 그로 인해 머리를 다쳤습니다. 이를 보고 다른 수감자들은 모두 그녀를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감옥에 새로 들어왔고 많이 알지 못했지만 그래도 탈출하기엔 절망적이었다. 한 명의 동료 수감자가 그녀에게 목걸이가 달린 이유는 그녀가 능력을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당국이 변종 죄수들을 위해 특별히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로나가 지금 지원받을 때까지 거기에 갇혀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그에 대한 대답으로 로나는 자신에게 지원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그곳에만 그것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샤워를 하러 가는 길에 어떤 죄수가 그녀를 조롱하기 위해 침을 뱉었습니다. 하지만 당직 경비는 계속 걸어가라고 그녀에게 시킨 것입니다. 로나는 그곳의 세례 다른 뮤턴트 수감자도 보았습니다. 현재 모든 수감자가 식당에 있는 동안 그녀는 그 뮤턴트와 함께 앉아요. 로나는 그 목걸이에 대해 알아보려고 시도합니다. 그녀 자신을 해방할 방법을 찾기 위해서. 그러나 다른 돌연변이는 두려워하고 로워너와 대화하기를 꺼려한다. 그녀는 단순히 로워너가 그녀만이 목걸이를 깨려고 시도한 사람은 아닙니다. 게다가 그녀는 로나에게 유지하라고 조언합니다. 로나가 그녀에게 문제의 근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후에 모든 죄수가 밖에 나와 있는 경우 한 가족 죄수가 로나에 다가가서 그녀가 밖에서 특별한 능력을 가질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감옥 안에서는 그녀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나는 그녀를 복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로나는 복종하기를 거부합니다. 그에 대응하여 다른 수감자들은 이 성남쯤에 연합하여 로나를 공격합니다. 처음에는 로나는 그들에게 반응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때 갱수들이 그녀의 배를 때립니다. 그들은 그녀가 임신했다고 들었고 그들은 그녀의 아기가 얼마나 강한지 보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로나는 이에 크게 화가 나 그 누군가를 무참하게 공격하게 되고 그녀는 모든 힘을 다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한다. 한편 경비들이 싸움을 막기 위해 개입한다. 로나를 데리고 가버렸어. 그리고 그녀를 폐쇄된 벙커에 혼자 가두었어. 가엾은 로나는 코에서 피가 흐를 때 울어. 한편 스트루커 가족, 로나의 남자친구 마르코스와 연락을 취하고 국경을 넘게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스트루커 가족 중에 2명의 뮤텍스가 있습니다. 앤디와 로렌. 그들은 감시 서비스를 피해왔고 그들의 안전을 위해 국경을 넘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감시 서비스는 그들의 비밀적인 만남 장소를 어떻게든 알아내고 거기에 도착합니다. 다른 2명의 뮤턴트, 존니와 클라리스. 그들을 돕기 위해 시간적으로 현장에 도착한다. 클라리스는 그녀의 능력으로 창조한 포탈을 통해 모두를 거기서 나오게 성공한다. 하지만 리드 스트러커, 아버지, 경찰에게 총에 맞고 현장에서 체포당했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 동안 포털을 열어놓아서 클라리스가 심각하게 아파합니다. 그녀의 시스템이 고장나기 시작하고 여러 개의 차원문이 무작위로 여기저기에서 열리기 시작합니다. 한편에선 어머니 케이틀린 스트러커, 클라리스를 위해 약을 얻으러 병원에 갑니다. 약을 투여한 후
클라리스는 드디어 회복하기 시작하고 포탈이 닫힙니다. 케이틀린은 죄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하 조직의 본부를 파괴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것은 돌연변이들의 비밀 조직입니다. 그러나 존니는 그녀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고 설득합니다. 그리고 그 장소는 이미 상태가 좋지 않았다. 체포된 뮤턴트 리드 스트러커는 경찰에게 신문을 받고 있다. 그는 당국이 뮤턴트들을 찾는데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있다. 하지만 그는 협조하기를 꺼려합니다. 반면에 우리는 로나가 감옥에서 탈출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러나 모든 힘을 다해 노력했음에도 그녀는 오직 자신의 벙커 문만 열 수 있을 뿐이었다. 심지어 이 작은 능력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그녀를 매우 약하게 만들었고 그 목걸이로 인해 코에서 피가 흘렀다. 지하 본부에서 마르코스, 존니, 그리고 소녀는 로르나를 감옥에서 풀어내는 계획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아무것도 작동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또한 에마어가 실제로는 리드 스트러커가 실제로는 최근에 로어너를 기소하기 위해 지명된 검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일부 일이 벌어지면서 상황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양아치들이 그의 아들을 공격했다. 앤디. 그의 안전을 위협받자 앤디는 돌연변이 능력을 드러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 학교 건물을 파괴했다. 다행히도 그의 누나 로리는 뮤턴트였던 그를 구해냈습니다. 무너지는 건물로부터 안디를 구해낸 것이죠. 그가 뮤턴트임을 발견하고 나서 자신의 아이들은 뮤턴트인데 리드는 마르코스의 도움을 요청했다. 그는 가족들이 멕시코로 넘어가길 원했다. 거기서는 뮤턴트에 대한 규제가 덜 엄격하니까요. 하지만 결국 그는 당국에 붙잡혔습니다. 현재에는 우리가 케이틀린 스트러커와 그녀의 두 아이들이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뮤턴트의 안전한 장소를 피해 삼촌 댄니에게 도움을 청하러 도망갑니다. 처음에는 택시를 타고 삼촌에게 도착하기 위해 충분한 돈을 모으기 위해 은행을 강도질합니다. 하지만 삼촌 댄니의 집에 도착하자 도움을 청하러 갔더니 그는 센티넬 서비스를 두려워해 그들을 돕는 것을 거부한다. 그 동안 무장한 몇몇 현지 주민이 도착한다. 그들은 건물을 파괴한 뮤턴트들이 그곳에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저번 날 마르코스와 자니도 스트루커 가족을 구하러 도착합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스트루커 가족을 구하기 위해 도착합니다. 뮤턴트들과 케이트린은 SUV로 탑승하여 도주를 시도합니다. 하지만 총을 든 현지 주민들과 두 대의 차량에 쫓기게 됩니다. 그들도 총을 쏘기 시작합니다. 운 좋게 클라리스가 도로에 나타나 SUV를 안전한 장소로 향하는 창을 열었고 전 그룹을 구했다.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후에 케이틀린은 마르코스에게 사과하고 보통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서는 안 된다고 인정합니다. 감옥에서는 로나는 새로운 셀로 옮겨지는데 거기에는 이미 리드가 있었다. 리드는 그녀에게 자신의 과거 행동에 사과하려고 노력하며 그가 단지 법을 따르고 있었고 자신이 처벌한 뮤턴트들이 무죄임을 알지 못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아이들이 뮤텍스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로나는 그에게 요청합니다. 그의 탓으로 인해 이별된 어머니들과 아이들에게 사과를 하라고. 그런 다음 양쪽 죄수 모두 엄격한 경비 감시하에 다른 장소로 옮겨져 있습니다. 그들은 이 속에서 이동 중입니다. 내부가 완전히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버스로 이송 중입니다. 한편에 앤디와 롬, 그들의 어머니와 함께 건물 꼭대기에 아버지를 구출하기 위한 계획을 세운다. 그들은 다른 뮤턴트 친구들과 협력하여 로어너와 리드를 센티넬 서비스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버스가 표시된 지점에 도착하면 앤디와 론은 버스 타이어를 터뜨리기 위해 함께 작업합니다. 이로 인해 전체 컨보니 중간에 멈추게 됩니다. 그 동안에 돌격병단은 감시병에 대한 공격을 시작합니다. 서비스 관리관 샤터라는 뮤턴트 투명해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움직이고 버스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경찰관이 그를 발견하고 그를 쏜다. 마르코스는 그의 능력을 사용하려고 시도하지만 자신의 능력을 사용할 수 없음을 깨닫고 존니와 클라리스도 마찬가지이다. 버스 안에 포탈을 열어 로나와 리드를 버스에서 빼내는 것이 계획이다. 하지만 누군가가 그들의 능력을 방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에는 존니가 펄스를 만나는데 이전 뮤턴트 공격 중 센티넬 서비스에 의해 총에 맞아 죽었던 옛 동료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자니의 놀라운 일에 펄스는 여전히 살아있으며 자신의 민족에 반하여 센티넬 서비스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그는 디지털 장치를 방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한 다른 변종들의 힘을 막을 수도 있어 변종들이 자신들의 힘을 사용하는 걸 막을 수도 있어 존니는 그에게 동맹을 다시 생각해보라고 설득하려고 해. 하지만 펄스는 무관심해. 존니는 또한 펄스의 팔에 이상한 문신을 발견해. 파르스를 설득하지 못한 후 존니는 그와 싸우기로 결정한다. 존니가 파르스를 기절시킨 후
모든 뮤텐트들의 능력이 회복된다. 버스 안에서 리드와 로나는 경비들과 싸우기 위해 팀을 이뤄. 하지만 경비들에게 압도당하고 머리띠로 다시 묶인다. 이미 손이 묶여있기 때문에 로나는 자신의 힘을 느낀다. 뒤로 하지만 버스 안에는 주변에 금속이 없어서 사용할 수 없어. 리드의 격려로 로어너는 리드의 다리에서 금속못을 사용합니다. 그것들은 그의 다리에 오래된 스포츠 부상으로 인해 있어서 어린 시절의 기억으로부터 그녀는 그의 다리에서 못을 뽑아내고 그 못을 이용하여 경찰을 죽이고 자유롭게 해요. 버스를 탈출한 후 로나는 밖에서 경비들과 싸우며 그들의 로나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금속 총과 탄환을 만듦. 돌연변이인들이 센티넬 서비스를 손쉽게 물리치고 도망감. 돌연변이인들이 센티넬들과 싸움. 서비스를 손쉽게 무찌르고 도망감. 로나와 리드는 돌연변이인 친구와 가족들과 합류함. 클라리스는 부상을 입은 뮤턴트 샤터와 소냐를 그곳에서 멀리 데려가기 위해 차원문을 만든다. 동시에 케이틀린은 나머지 사람들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기 위해 차를 운전한다. 그들은 센티넬 서비스의 소나기에서 성공적으로 탈출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들이 투하한 드론에 의해 추적당하고 있습니다. 로나는 자신들의 차 위에 떠있는 드론을 후방 거울을 이용해본다. 마르코스는 거울에 반사된 빛을 이용해 드론을 태워 제로 만들었다. 여정 동안 마르코스는 로나에게 그녀의 부재 동안 그를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말한다. 그리고 그녀의 배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 아이에 대해 알게 된 것을 밝힌다. 한편 그들은 센티넬 서비스가 앞길을 막은 것을 알게 된다. 이를 보고 마르코스는 후진하는 것을 제안한다. 하지만 로나는 계속해서 직진하기를 주장한다. 터너 형사에게 도달하자 로나는 자신의 능력을 이용하여 경찰을 무장 해제하고 터너 요원을 데리고 간다. 그들은 그를 버려진 장소로 데려간다. 로나는 그의 목을 금속으로 묶음으로써 그를 속박한다. 빔. 그녀는 동료 뮤턴트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다. 펄스. 그녀는 그들이 그에게 무슨 일을 했는지 묻는다. 그들에게 반역하게 만든 일. 털러는 펄스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말하며 그러나 그는 센티넬 서비스의 사람들이 좋은 목적을 위해 그를 영향을 끼친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고 그 덕분에 무고한 사람들을 해치는 그룹에서 떠났다고 말했다. 털러는 그의 딸이 시위 중에 죽었다고 밝힙니다. 돌연변이들의 시위 중에요. 그는 딸의 죽음에 책임을 물을 에너지가 좋은 돌연변이에서 오는 것인지 나쁜 돌연변이에서 오는 것인지 모른다고 말합니다. 장면은 감정적으로 변합니다. 하지만 로나는 남아있다. 원하는 정보를 얻기로 결심한다. 그녀는 소냐에게 전화를 건다. 눈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소냐에게. 소냐가 터너의 기억을 파헤치기 시작하자 감시국 서비스가 도착한다. 그리고 건물을 공격한다. 로나는 공격자들을 막기 위해 금속 막대를 사용하여 방어한다. 건물에 들어가는 것을 막아 소냐가 정보를 수집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벌게 했다. 그러나 상황은 감시 서비스가 탄화형 가스를 사용하면서 어려워졌다. 돌연변이들이 어렵게 되었다. 건물에 머물러야 했다. 손자가 터너의 기억을 탐험하는 중에 로나는 그녀에게 멈추라고 지시하고 그 자리에서 급히 그녀를 데리고 나왔다. 이 갑작스러운 중단은 터너의 기억들은 그를 정신적으로 괴롭히고 있습니다. 지하 본부에 도착한 후에 손자는 터너의 기억을 조각조각 모아 일부 영상들을 만들어냅니다. 그 영상 중 하나, 자니가 싸움 중에 펄스의 팔목에 보았던 문신과 똑같은 것을 그렸다. 다른 그림은 건물을 보여준다. 리드는 그 건물을 감지 서비스 수용소로 인지합니다. 그곳은 그가 기소하던 많은 돌연변이들이 수감되는 센티넬 서비스 수용소다. 하지만 건물로 보내진 개인들은 거기에 없었고 기이하게 사라져 다시는 보이지 않았다. 다시는 보이지 않을 것이다. 로나는 감시 서비스가 조종된 뮤턴트를 그들에 대해 사용하여 전술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제안합니다. 펄스는 존니의 가장 친한 친구였으며 그에 의해 훈련을 받았습니다. 로나는 펄스가 그들에게 반대할 수 있다면 강조합니다. 뮤턴트들 중 아무나도 똑같이 할 수 있다고요. 그러므로 그들은 건물에 잠입하여 이 위험한 프로그램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밝히기 위한 계획을 세운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밝히기 위해 건물에 잠입하기로 한다. 그들은 철저한 준비를 하고 그들의 임무를 시작한다. 리드, 앤디, 마크와 마르코는 임무를 수행 중입니다. 그들은 대형 트럭 안에 숨겨진 감시 소집소로 향합니다. 그들이 이동 중일 때 경찰관이 그들을 멈추고 운전사에게 트럭 내부를 보여달라고 지시합니다. 차량 운전자가 차문을 열자 마르코스는 그의 힘을 이용하여 거기 있는 모든 빛을 흡수하여 어둠을 만들어내어 경찰관에게 보이지 않게 만듭니다. 그 결과 경찰관은 그들의 길을 가도록 허락합니다. 건물에 도착한 후 그들은 정문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엄격한 보안을 발견합니다. 마르코스는 전화로 상황을 로르나에게 전달합니다. 로르나는 그들에게 충고합니다. 대체 출입구를 찾아라. 그들은 주차장으로 향하고 앤디는 그의 힘을 활용하여 벽에 구멍을 만들어내어
그들에게 안으로 들어갈 길을 제공한다. 앤디가 그들과 함께 가고 싶어 하지만 리드는 안전을 위해 트럭으로 돌아가라고 주장한다. 건물 안에서 마르코스와 리드는 자신들의 미션을 계속한다. 리드는 변종 파일을 찾아 모아간다. 마르코스는 자물쇠와 컴퓨터 케이스를 녹여 하드 디스크를 회수한다. 원하는 파일을 가져온 후 건물을 떠나고 그들은 자신들이 쫓겨가고 있다는 것을 눈치챈다. 트럭 안에서 그들은 자신들을 쫓고 있는 경찰차 3대를 관찰한다. 그들은 신속하게 본부에 상황을 알린다. 그에 대한 대응으로 로나, 로렌, 그리고 웨스가 그들을 돕기 위해 서둘러 간다. 웨스, 이미지나 장면을 조작하여 환상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웨스가 구조작전에 합류합니다. 3대의 경찰차가 트럭을 쫓는 동안 감시 서비스가 도로를 막습니다. 로워너가 마어코스에게 전화를 걸고 계속해서 직진하라고 지시합니다. 장애물에 상관없이 운전자는 명령에 따릅니다. 트럭이 경찰관들에 다가갈 때 그들은 총을 쏜다. 하지만 로나는 총알을 공중에서 멈추게 하는 능력을 사용합니다. 그녀는 그런 다음 로렌에게 트럭을 위한 슬라이드를 만들라고 지시합니다. 트럭이 장애물을 날고 길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합니다. 로렌은 능력으로 그 슬라이드를 성공적으로 만들어 트럭이 장애물을 피할 수 있게 했다. 이제 웨스가 그의 능력을 과시할 차례다. 그는 트럭이 둘로 나뉜 것처럼 환영을 만들어내고 둘 중 하나는 오른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고 다른 하나는 왼쪽으로 간다. 감시병은 환상을 쫓아간다고 속이고 두 그룹으로 나뉘어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한편에 실제 트럭은 뒤를 따르는 환상과 함께 직진합니다. 도로가 비어있는 환상을 만들어냅니다. 조율된 노력 덕분에 리드, 마르코스, 그리고 앤디, 비밀 정보와 함께 주의를 피해 구해진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는 센티넬 서비스 건물에서 터너 요원을 목격한다. 부하들에게 뮤턴트를 찾는 노력을 강화하도록 재촉합니다. 그는 모든 휴대전화 통화를 모니터링하여 50마일 반경 내에 코딩을 해독하도록 지시합니다. 그는 모든 코딩 언어를 해독하도록 지시합니다. 털러는 뮤턴트를 찾는 탐색에서 명백히 절망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한편 캠벨이 도착했어요. 거기 그는 자신의 실험실에서 돌연변이를 사용합니다. 여기 그는 자신의 지지를 표현합니다. 털러가 뮤턴트를 잡는 것에 대한 야망을 지지합니다. 그 대신에 그는 요청합니다. 털러의 도움을. 그의 실험실에서 스트루커 자녀들을 실험 대상으로 잡아간다. 밤에 마르코스는 전 여자친구인 카르멘으로부터 전화를 받는데 그녀는 자신만의 특별한 미션에 그의 도움을 요청한다. 처음에는 마르코스는 그녀를 위해 어떠한 일도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카르멘이 그를 협박하자 감시부대에게 그들의 위치를 폭로할 것이라고 위협하자 마르코스는 그녀에게 아침에 올 것에 동의합니다. 이전에 카르멘은 마르코스가 로나와 리드를 수송하는 콘보이 경로를 찾는데 도움을 주었다. 그녀의 도움으로 마르코스는 당국으로부터 로나를 성공적으로 구출했다. 그래서 그녀는 이제 카르멘에게 그의 도움에 대한 보답으로 그녀를 위해 일하도록 압박하고 있다. 아침에 마르코스는 행운의 부적을 가져가며 로르나에게 난민들을 위한 음식과 필수품을 가져올 것을 알립니다. 그리고 예전 여자친구의 저택으로 가요. 카르멘, 저녁에 마르코스가 돌아오지 않았을 때 로르나는 그를 묻기 위해 식품 공급업체에 연락했습니다. 그러나 공급업체는 그녀에게 그날 음식 공급품을 찾아온 사람이 없었다고 알립니다. 마르코스가 곤란에 빠졌을 수 있음을 염려한 로르나는 소니아와 상황을 논의하고 카르멘의 집을 방문하기로 결정합니다. 한편 카르멘은 마르코스에게 자신과 함께 일하도록 제안하며 그 대신 돈을 제공하여 돌연변이 난민들을 도와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나 마르코스는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카르멘은 마르코스를 확신시켜서 함께 화물 운송을 공격하기로 하게 합니다. 의도적으로 파괴하려는 약물, 마르코스는 어떠한 폭력에도 참여하지 않겠다고 거부합니다. 그래서 카르멘은 경비원을 다루기 위해 또 다른 돌연변이를 소개하고 그동안 그는 자신의 능력을 이용해 선적을 불태워야 합니다. 그는 그의 힘을 이용하여 운송을 했다. 실제로 카르멘은 불법 마약 거래에 연루되었고 많은 사람들의 피로 손이 더럽습니다. 마르코스가 그녀를 과거에 둘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직 그녀와 일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로나와 소니아는 카르멘의 저택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경비원들과 대립합니다. 소니아는 꿈꾸는 능력을 사용하여 경비원 중 한 명의 기억에서 정보를 추출합니다. 카르멘과 마르코스에 관한 것, 어디에, 그들의 위치에 도착하자 로나는 마르코스가 다시 카르멘을 위해 일하는 것을 보게 된다. 이를 보고 매우 화가 나며 그의 행동에 배신당한 것을 느낀다. 로나는 소니아와 함께 그 장면을 떠나기로 결정한다. 마르코스는 카르멘과 함께 떠난다. 한편 카르멘은 마르코스와 함께 임무를 완수한 것에 기뻐하며 도와준 마르코스에게 짧은 키스로 보상한다. 지하 본부에 돌아와 마르코스가 식량을 가져와서 제작할 때
지연됐다는 거짓말을 하면 로나는 그에게 화를 표시하고 진실을 말하도록 압박한다. 망설이며 마르코스는 로르나가 감옥에 갇혔을 때 카르멘이 도와줘서 카르멘을 위해 일해야 했다고 인정하지만 그는 로르나에게 이를 애초에 말하지 못했다. 그의 속임수에 분노한 로르나는 마르코스의 펜던트를 떼어버리고 거기서 떠나간다. 그럼 우리는 리드가 모든 자료를 분류하는 것을 본다. 센터넬 서비스 디텐션 센터에서 훔친 자료들을 많은 자료들이 강하게 암호화되어 있어 그의 높은 기밀성을 나타내고 그들은 아직 그것을 해독하지 못했다. 그들이 접근에 성공한 데이터 중에서 리드는 유전자 변이자에 대한 기록을 발견합니다. 얼굴 스케치가 웨스와 놀랍게 닮은 변이자에 대한 파일입니다. 한편 반대편에서 캠벨이 터너 요원을 방문하고 뮤턴트와의 싸움을 위한 전략을 논의합니다. 그는 터너 요원에게 그들은 뮤턴트에 대해 특별 자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알려줍니다. 실험을 통해 변형된 다른 뮤턴트들이 이러한 자산임을 밝히며 닥터 캠벨은 이 변형된 뮤턴트들을 성공적으로 그들의 서비스에 통합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들은 신호를 받아서만 작동하기 때문에 신호가 없다면 그들은 휴면 상태에 머무르지만 일단 활성화되면 그들은 정밀하게 자신들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지하 본부에서는 컴퓨터 전문가 세이지가 존니와 리드에게 알립니다. 로부터 도난당한 드라이브로부터 얻은 유일한 정보입니다. 프로그램 이름이 등록된 개인들의 목록입니다. 사냥개. 또한 펄스는 그 목록에서 첫 번째 뮤턴트입니다. 게다가 그녀는 프로그램을 드러냅니다. 트라스크 산업과 관련된 사립군사 계약업자에 의해 운영됩니다. 정식으로 정부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리드가 개입하여 트라스크 산업이라고 언급합니다. 운영을 중단했다고 말합니다. 2006년 그는 아버지가 그곳에서 35년간 근무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날 이후에는 돌연변이를 안전한 장소로 옮기는 동안 그들은 박사로부터 돌연변이 자산을 잡아냅니다. 캠벨의 동물 프로그램. 이 뮤턴트는 캠벨에 의해 은밀하게 배치된 여러 명의 노숙자 뮤턴트 중 하나입니다. 캠벨에 의해 거기에 배치된 다른 뮤턴트이군요. 또 다른 뮤턴트. 그 그룹 속의 텔레파시 능력을 가진 뮤턴트 애니멀로지스티시 로버트는 존니에게 변종에 대해 경고합니다. 뮤턴트의 정신 활동에 대한 이상 현상에 대해 이 뮤턴트 자산은 펄스와 같은 팔목의 문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비정상적인 속도를 보이며 보완된 능력을 나타냅니다. 어떤 유형의 약물로 인해 그녀의 능력을 현저하게 향상시킵니다. 그리고 리드와 자니는 리드 아버지인 오토 스트러커의 거주지를 방문합니다. 트라스크 인더스트리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오토가 트라스크 산업과 과거의 연결이 있기 때문입니다. 리드와 그의 아버지 사이에 수십 년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긴 거리로 인해 긴장이 높습니다. 리드 어릴 적부터 그들의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러 해 동안 서로 대화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오토는 트라스크 산업에 관한 정보가 매우 기밀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아무것도 언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리드가 자신의 아이들이 뮤턴트이며 현재 센티넬 군사로부터 숨고 있다고 말할 때 오토는 충격을 받고 설득된다. 그는 리드를 자신의 방으로 데리고 가서 옛 가족 이야기를 나눈다. 그림과 신문 기사가 그와 함께 있었다. 오토는 자신이 뮤턴트라고 고백하며 전문가로서 트라스크 산업에서 리드의 X 유전자를 억제하는 연구에 전념했다. 가족이 괴물이 되지 않을까 두려워하여 앤디와 로렌의 능력에 대해 물었다. 리드가 그에게 그들의 능력의 구체성에 대해 말할 때 오토는 자신의 아버지와 누나에 대해 언급하며 앤디와 로렌과 비슷한 능력을 가진 뮤턴트였다고 말한다. 능력이 유사한 뮤턴트였던 그의 아버지와 누나를 언급한다. 그러나 그는 그들이 힘을 결합할 때, 특히 손을 잡을 때 그들이 엄청난 위협이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들의 결합된 힘은 너무 강력해서 대단해. 몇 초 만에 건물 전체를 파괴할 수 있었어. 그들은 또한 당시 테러리스트들의 수배자 목록 상단에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들이 헬파이어 클럽이라는 뮤턴트 테러리스트 그룹을 이끌었기 때문이다. 오토는 그 후에 리드에게 어린 시절에 자신이 헬파이어 클럽에 속했었다고 밝혔다. 그가 심각하게 병들고 죽음에 임박했을 때 백혈병이 아니었지만 그에게 주입된 혈청이 X 유전자를 억제하기 위해 주입되었습니다. 그에게는 효과가 있었지만 돌연변이는 그의 자녀에게 전해졌습니다. 앤디와 로렌. 오토는 리드에게 주의를 줍니다. 앤디와 로렌의 결합된 힘으로부터 세계를 보호하는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한편에는 센티넬 서비스가 닥터와 함께 도착합니다. 캠벨. 오토는 리드와 존니에게 숨을 권유하고 거기에 숨어라고 하고 그 자신은 경찰과 맞서기 위해 아래로 내려간다. 캠벨이 신문을 시도하지만 오토 스트러커는 거부하고 그들이 찾는 답을 제공하지 않는다. 캠프벨 박사는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오토의 X 유전자 억제 연구를 검토한 후
그의 작업을 칭찬합니다. 그는 실제로 오토의 연구를 이용하여 X 유전자를 강화했다고 고백합니다. 센티넬 서비스는 오토의 집을 수색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토는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 않는다. 이에 대응하여 그들은 오토를 가슴에 총으로 쏜다. 그러나 오토는 돌연변이 능력을 나타내고 자폭하며 닥터에게 심각한 부상을 입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캠벨의 얼굴, 폭발로 인해 펄스가 사망하게 되고 존니는 심각하게 영향을 받는다. 지하에서는 돌연변이 자상 크로이가 금단 증세를 보이기 시작한다. 그녀가 복용하던 약으로 인한 증상. 카탈린은 그녀와 소통하려고 노력하지만 돌연변이는 말을 할 수 없다. 에스미, 초능력 소녀. 그녀는 그녀의 생각을 탐구하기 위해 소환됩니다. 에스메가 그녀의 마음을 탐험하는 동안 그녀는 강렬한 고통과 트라스크 산업의 일부 장면을 발견합니다. 트라스크 산업의 다른 뮤턴트 자산들과 함께 하운드 프로그램에서 박사 캠벨이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건물 내 보안이 매우 철저합니다. 갑자기 클로이는 고통에 지쳐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면 모든 뮤턴트들은 트라스크 산업에 잠입하여 이 폭정으로부터 다른 뮤턴트들을 구하기로 계획하지만 그들은 그곳에 적용된 보안 조치에 대해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으기로 결정합니다. 먼저 건물의 보안 프로토콜에 대한 추가 세부 정보를 얻습니다. 로나와 소피아는 한 바로 가요. 거기서는 트락스 빌딩의 보안 경비원 중 한 명이 자주 가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그로부터 관련된 정보를 끌어내죠. 하지만 그가 허풍을 떨기 시작하면 그들이 동물처럼 뮤턴트를 조종한다고 자랑하면 로나가 그의 머리를 한 방으로 기절시킨다. 그리고 소냐는 그의 마음을 더 깊이 들여다본다. 자신의 뮤턴트 능력을 사용하여 더 많은 정보를 추출한다. 본부에 돌아온 에스미는 그녀의 가족이 갇혀있다는 시설에 공격을 개시하려는 것 같다. 그녀는 가족을 빨리 구하기를 원해서 건물에 대해 행동을 취하려는 긴박감을 불러일으킨다. 그녀의 긴급함에 연료를 공급한다. 한편에선 리드는 지하 본부로 돌아가 아버지와 있었던 일을 카탈린과 공유한다. 그들은 자녀들에게 자신들의 힘에 대해 모두 공개하기로 결정한다. 오토 스트루커의 정보를 숨기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그들은 앤디와 로른에게 오토 스트루커의 말에 따르면 서로의 손을 잡고 힘을 사용하면 놀랄 만큼 강력해질 수 있다고 알립니다. 이 이론을 실험해보기 위해 그들은 로커룸에서 실험을 실시합니다. 앤디와 로른이 손을 맞잡으면 그들은 단결감과 힘의 급증을 느낍니다. 로커룸 안에서. 그러나 리드가 개입하고 시간적으로 그들의 손을 분리한다. 돌아온 후에 앤디와 로른은 전체를 파괴할 직전에 있다고 고백한다. 건물. 그들은 방 안에 다른 사람을 느끼지 못했다고 설명했고 거대한 힘의 감각이 압도적이었다. 이로써 그들이 조부모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주변에 대규모 파괴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제 모든 뮤턴트들이 모여 트라스크 산업을 공격하기로 계획한다. 그들은 먼저 파워 서브스테이션을 공격하기로 결정합니다. 트라스크 산업의 모든 권력의 원천이다. 일단 그들이 파괴하면 자동 카메라와 기관총이 모두 오프라인이 되는 3분 동안 그들은 시설에 들어갈 수 있을 거야. 스트루커 자녀들은 스트루커 자매는 발전소를 파괴하기로 선택했습니다. 로르는 마르코스는 에스메는 트라스크 산업에 침투할 것입니다. 산업. 한편에 터너 요원은 변종인들이 언제든 시설을 공격할 것이라 의심하고 있다. 그는 보안 조치를 강화하고 부하들에게 보안 프로토콜을 2번 체크하라고 지시한다. 보안 규정을 다시 확인하라는 명령이다. 뮤턴트들이 트라스크 산업 밖에 모이자 침투 준비 중 에스메가 실수로 폭탄 발판을 떨어뜨립니다. 하지만 로른이 빠른 속도로 그것을 구해줍니다. 로른은 에스메에게 이 임무가 모험이 아니라고 말하며 특히 새로 온 사람들에게는 그렇다고 합니다. 한편에 에스메는 론의 마음을 읽고 그녀의 과거를 알게 되는데 뮤턴트를 구출하는 임무 중 경찰에게 붙잡혔던 일도 그 중에 있다. 론의 감정적 측면을 이해하며 에스미는 가족이 갇혀있는 고통이 그녀의 존재의 주요 동기라고 밝힙니다. 하지만 에스미의 의도가 다른 것이 분명해집니다. 이에도 불구하고 론은 에스미의 대답에 감명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발전소에서 앤디, 론, 그리고 소냐가 클라리스에 의해 만들어진 차원문을 통해 들어갑니다. 리드와 케이틀린에게 안내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둔 중입니다. 벤 안에 보안 카메라를 통해 감시하고 있습니다. 안에서 그들은 보안 경비원을 만납니다. 소냐가 그의 배지와 총을 처리하도록 조종합니다. 누구에게도 경고하지 않고 떠나기 전에. 그러나 센티넬 서비스는 뮤턴트들의 계획을 인지하고 터너 요원은 보안 점검을 명령한다. 소방서 공격 의심을 확인하고 그들은 소방서로 모이며 내부의 뮤턴트들을 견제한다. 케이트린은 팀에게 철수하라고 경고하지만 건물의 복잡한 구조 때문에 클라리스가 차원문을 열기 어려워한다. 센티넬 서비스 로봇이 클라리스를 공격하고 체포합니다.
이로 인해 다른 이들은 도망가기 시작하며 그녀를 버리고 도망칩니다. 혼돈 속에서 소냐도 스트러커 아이들을 지키다가 잡혀간다. 앤디와 론만 남게 되었다. 부모님과 연락이 끊겨버려서 센티넬 서비스가 통신을 끊은 상태다. 결국 그들은 지하실로 도망치게 된다. 그리고 그 후에 그들은 어떻게든 탈출할 방법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탈출하려고 자신들의 힘을 사용하려 합니다. 그들이 서로 손을 잡고 그들의 몸을 통해 흐르는 극도의 에너지 과정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앤디는 갑자기 접촉을 끊고 건물에 갇힌 무고한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는 자신들의 힘이 깨닫습니다. 한편에 션티넬 서비스가 거기에 도착해서 둘 다 잡아가요. 한편에선 트라스크 산업을 공격할 준비를 한 뮤턴트들이 션티넬 서비스에게 동료들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의 미션을 중단해요. 에스메는 임무 중단에 불만을 품고 어떤 상황에서든 임무 수행을 계속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말도 듣지 않고 지하 본부로 돌아옵니다. 그녀의 말도 듣지 않고 지금 스트러커 키즈는 트라스크 인더스트리에 있어요. 그들은 박사 앞으로 데려가져요. 캠벨 박사죠. 그는 이 순간을 기다렸다고 말했어요. 그는 특별한 슈트로 그들을 갖추고 돌연변이 에너지 레벨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그들을 파괴할 수 없는 합금으로 만들어진 벙커로 보내버립니다. 그 벙커는 다양한 종류의 생체 센서로 갖춰져 있습니다. 의사는 앤디와 론이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결합된 힘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는 그들에게 이 능력을 시연하도록 요청합니다. 하지만 스트루커 가족의 아이들은 그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의사가 소냐와 클라리스를 현장으로 데려오자 그에 대한 반응으로 다시 그는 그들의 능력을 시연할 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소냐는 아이들에게 복종하지 말라고 재촉한다. 이때 의사가 화를 내며 가슴을 쏜다. 소냐를 가슴에 쏜다. 그녀는 그들의 눈앞에서 순식간에 죽는다. 이제 의사는 클라리스를 죽일 것을 협박한다. 아이들이 그들의 힘을 증명하지 않으면 선택의 여지가 없이 그들은 마지막으로 합의하고 손을 잡는다. 그들은 벙커에서 최대 파워를 발휘하며 모든 바이오미터가 한계에 도달할 때까지 그들의 컴퓨터는 파괴되고 그리고 파괴 불가능한 컨테이너 그들의 힘으로 지금 모습이 왜곡됐습니다. 의사는 그 후 목걸이를 활성화합니다. 더 이상의 그들의 힘을 막기 위해 이에도 불구하고 의사는 아이들의 능력에 크게 감동받는다. 능력. 부하가 아미노산을 성공적으로 추출했다고 그에게 알린다. 스트루커 가족의 아이들이 힘을 합쳐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의사는 그에게 준비를 하도록 지시한다. 이 발견을 이용하여 중요한 일에 활용하도록 보고하십시오. 그런 다음 우리는 리드가 터널을 설득하는 것을 목격합니다. 뮤턴트에 대한 불법 실험을 한 트라스크 산업을 조사하도록 하는 것을. 조사를 위해 그곳에 도착하자 털러는 트렉스 산업에서 소냐의 죽음을 발견합니다. 그 결과로 그는 모든 뮤턴트들을 감옥으로 되돌려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트레스크 산업 게이트를 나가려는 도중 지하세계의 다른 뮤턴트들이 나타난다. 그러나 에스맨은 지하세계를 배신하고 단독으로 호송대의 공격을 시작한다. 자신의 힘을 이용하여 그녀는 모든 뮤턴트들의 목걸이를 비활성화합니다. 그리고 경찰들을 서로 쏘게하며 조종하여 한 명씩 제거합니다. 에스메에게 추방된 캐릭터들이 동생들인 동일한 쌍둥이 누나가 있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그녀의 행동은 트라스크 산업에서 그들을 해방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뮤턴트들이 자유롭고 지하 본부에 도착했으니 에스메와 그녀의 자매들의 진정한 정체가 프로스트 자매들 모두에게 명백해진다. 그들은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로 밝혀지며 그중 한 명은 심지어 상원의원 선거에 관여하고 있다. 한편 프로스트 자매가 지하 본부로 돌아와 다른 뮤턴트들의 도움을 찾아 하운드 프로그램을 완전히 해체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번에는 본부의 사람들은 의견이 갈리고 있다. 일부는 프로스트 자매에 합류하여 그들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은 자신만의 방법을 추구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프로스트 자매는 그들이 결정할 시간을 주고 본부를 떠납니다. 혼돈 속에서 스트러커 가족은 지하에서 떠나기로 결정한다. 멕시코로 향하는 본부. 그러나 페어번에 머무는 동안 센티넬 서비스가 공격을 시작한다. 현장에서 이번에는 그들의 뮤턴트 자산들의 힘을 결합할 수 있는 기계를 배치합니다. 자산, 슈트커의 아미노산을 사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공격은 특히 잔인하며 앤디는 공격으로 인해 부상을 입는다. 스트루커 가족은 조니와 다른 변종들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뒤 그들은 위험한 상황에서 스트루커 가족을 구출하러 도착합니다. 그러나 숲속에 퍼져 있는 경찰들로 인해 안전한 길이 없습니다. 그때 포스터 자매가 그들을 도와주러 왔습니다. 그들을 센티넬 서비스로부터 구해내며 그곳에 있는 경비원들의 정신 상태를 영향을 미쳐서 그렇습니다. 포스터 자매에 대한 예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트러커 가족과 뮤턴트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과 함께 가서 그들의 안전을 위해 지금 스트루커 가족은 지하 본부에 돌아와 거기서 뮤턴트들은 동맹을 맺어 프로스트 자매들과 협력하여 하운드 프로그램을 해체하기로 합의합니다. 로나는 협상 중에 프로스트 자매들에게 깊은 감명을 받은 것 같은 표정을 지어요. 장면이 어떤 이벤트로 전환됩니다. 여기서 박사 캠벨이 이미 반 뮤턴트인 세나터를 설득합니다. 그 세나터를 이용해 입법을 제안하게 합니다. 새로운 발명품을 돌파구로 사용하여 뮤턴트에 대항하려 한다. 그는 하운드를 사용할 계획이며 화합물 능력을 강화시킨 상태로 뮤턴트를 공격하고 오토 스트루커의 연구를 이용하여 뮤턴트의 X 유전자를 억제할 의도이다. 그 시간에 상원의원은 뮤턴트에 대한 격렬한 연설을 합니다. 이번에는 뮤턴트들을 강제로 대처할 것을 언급합니다. 그는 대규모 박수를 받습니다. 관객들로부터 그들은 모두 뮤턴트에 대한 혐오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로나와 그녀의 동료들, 서리 자매들과 함께 이벤트에 참석하여 박사를 체포하기도 합니다. 캠벨, 클라리스, 자니, 그리고 마르코스는 포털을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간다. 그들은 캠벨 박사의 경비들과 충돌하고 그들을 제거한다. 그러나 박사 캠벨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들 뒤에 숨는다. 그리고 그런 다음 엘리베이터로 도망간다. 어린이에게 총을 겨누며 그 후에 더 많은 경비병이 도착하고 총을 쏜다. 존니가 클라리스를 지키기 위해 그녀에게 커버를 제공하며 그녀를 보호한다. 그들이 건물을 나오면서 박사 캠벨 없이 캠벨, 프로스트 자매들은 그들에게 분노를 표현합니다. 미션에 실패한 것에 대해 그들은 서둘러 자신들의 차에 탑승합니다. 그리고 운전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센티넬 서비스가 그들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두 대의 차에 쫓기면서 로나가 그들의 차량에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쉽게 거대한 막대기를 부숩니다. 그런 다음 막대를 길에 놓습니다. 경찰관의 길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녀의 엄청난 힘을 선보입니다. 한편에는 털러 유언은 결합된 능력을 가진 뮤턴트들을 이용하여 지하 본부를 찾아냅니다. 그는 팀과 함께 본부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안에 있는 뮤턴트들은 스트러커 가족의 지도 아래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변신한 자의 힘으로 투명해진 벤을 이용해 어린이들을 대피시켰고 진입 지점을 차단했다. 커다란 시멘트 블록으로 케이틀린의 지휘하에 한 팀이 라커실 뒷벽을 뚫고 들어가려 한다. 그들은 석배의 힘을 이용하여 벽을 약화시키고 그리고 근육질 돌연변이가 강력한 일격을 가해 벽을 뚫는다. 그들은 돌들을 청소하는 데 협력한다. 천천히 탈출로로의 길을 만들어간다. 동시에 다른 팀이 현관문에서 병사들과 전투를 벌이며 대피 시간을 벌어줍니다. 그리고 터너 요원은 두 명의 뮤턴트의 결합된 힘을 이용하여 건물로에 접근해서 저항을 해체합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건물 안의 모든 뮤턴트들은 뒷길을 통해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긴급함을 느끼고 스트루커 부부는 자녀들을 둘러댄다. 부모를 설득하고 긴급하게 떠나자고 합니다. 그들만의 힘으로 그들은 센티넬 서비스가 조사할 증거가 남지 않도록 건물 전체를 파괴하기로 결심했다. 리드와 케이틀린은 그들의 계획에 동의한다. 그들 없이 건물을 떠나세요. 한편에는 돌연변이 자산들이 들어가 건물을 찢어버립니다. 하지만 스트루커 자매들은 이미 손을 잡고 그들의 힘을 표출했습니다. 건물에서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나옵니다. 이를 목격한 후에 터너는 병사들에게 빨리 철수하라고 명령합니다. 몇 순간 내의 전체 구조물이 파괴됩니다. 스트러커 자녀들이 그들의 전체적인 잠재력을 발휘하자 한편 박사님, 국회의원에게 즉시 워싱턴으로 향하도록 설득합니다. 그리고 입법을 추진하며 최근 이벤트에서 뮤턴트에 의한 공격을 인용합니다. 한편 프로스트 자매들은 론다를 설득하여 DC로 향하는 그룹 전체를 제거하도록 성공합니다. 상원의원을 포함하여 그녀의 팀원들이 이 계획에 동의하지 않을 것을 알고 로나는 혼자 공항으로 프로스트 자매들을 따라갑니다. 마르코스, 존니, 클라라와 카를리스는 개입하러 도착하고 로나가 울타리를 설치하여 그들을 막는다. 그녀의 능력은 자신의 태중화에 의해 크게 증폭되었고 또한 그녀의 행동도 크게 변경했다. 프로스트 자매들은 이미 현장을 떠났어요. 마르코스는 로나를 설득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그녀에게 결과에 대해 경고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뮤턴트들에게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로나는 단호한 결심을 유지하며 돌연변이들이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을 결심합니다. 그녀는 이제부터 우리 권리를 위해 싸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국회의원을 싣고 있는 비행기가 박사님, 캠벨,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륙하자 로르나가 그녀의 힘으로 파괴하며 그들의 즉각적인 죽음을 초래했다. 마지막 장면에서 모든 뮤턴트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논의하기 위해 한 곳에 모인다. 갑자기
로나가 프로스트 자매들과 함께 나타나며 헬파이어 클럽을 부활시키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그녀를 따르고 싶은 사람들을 초대한다. 그녀는 새로운 세계를 구축하기를 제안합니다. 새로운 세계를 구축하기를 제안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힘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돌연변이 지하세계가 죽어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에게 자기 자신을 위해 싸우라고 촉구합니다. 일부 뮤턴트들은 그녀의 입장에 영향을 받아 입장을 바꿉니다. 앤디야. 가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떠나 에 합류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를 막으려고 노력했지만 그는 듣지 않고 나쁜 짓을 한다. 로나도 개입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를 설득하지 못한다. 로나는 그를 데리고 가요. 다른 뮤턴트들과 함께 거기를 떠난다.